텔레그램 지인 능력방을 운영하였거나 채팅에 참여하며 딥페이크 지인 능력을 의뢰하였다가 경찰에 적발되면 사건 초기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높은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대응에 유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텔레그램 지인 능력 겹치 인방 사건이 이슈화됨에 따라 관련자들을 구속 기소하였다는 뉴스가 언론을 통해 연일 보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텔레그램 지인 능력방에 들어가서 겹치방에 참여만 했더라도 처벌될 수 있는 것인지, 이때 지인 능력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 될지 걱정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텔레그램 단톡방 등에 단순히 참여만 했어도 처벌받을까요? 사실 딥페이크 지인 능력방에 초대되어 대화방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법적으로 형사처벌될 근거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딥페이크 이미지를 제작 의뢰했다거나 단체방에서 관리자급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면 도의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지능방에 참여한 상황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는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소지 등을 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고, 이때에는 아청법 위반으로 유죄가 선고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청법 위반 성착취물 소지의 경우라면 그 법정형 수준이 벌금형 규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만 정해져 있다는 사정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선처를 받는다고 해도 최소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받을 수 있고, 자칫 1년 이상의 실형을 실제 선고받고 구속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텔레그램 참여자의 경우 사안에 따라 형사 입건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사안에 적합한 해결책이 무엇인지에 관하여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겠습니다. 딥페이크 촬영물에서 얼굴이 있냐 없냐도 혹시 형량에 영향을 줄지, 예를 들어서 목소리만 들어가면은 형량에 영향이 있을지. 사건마다 다를 수는 있는데, 사실 그 딥페이크 성착취물로 입건되는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자기 얼굴이 사진에 합성돼서 올라가는 경우여야 사실 신고가 가능하고, 요새 뭐 뉴스에서도 보도되고 있듯이 학생들이 교사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해서 SNS에 업로드한 사건들이 지금 이슈화되고 있는데, 얼굴이 같이 합성되어 있을 때가 처벌 수위가 높고 실제 사건화가 될 가능성이 높고, 사실 목소리만 들어갔다고 한다면 좀 피해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자기 목소리인 양 인지를 해서 신고하기도 쉽지 않거니와, 신고가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목소리만으로는 어떤 형사처벌 수위가 높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단순 지인방에 유포한 경우라면 형량은 어느 정도 나올까요? 단순히 호기심에 텔레그램 지인 능력방에 접속해 제작을 의뢰하고 이를 소수 지인들만 초대되어 있는 카톡 지인방에 공유했다고 하더라도 중한 형량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상의 음란물 유포를 한 것도 아니고 소수 지인이나 친구들끼리만 공유한 것이니 사실상 유포도 아니라면서 억울함을 표시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소수 지인들에게만 딥페이크 음란물을 공유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 음란물 유포를 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대응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배포와 단톡방 운영자의 예상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 반포를 목적으로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을 제작한 피의자는 적발 시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선고될 수 있고, 이때 직접 제작을 한 것이 아닌 이미 제작된 사진이나 영상을 배포한 경우라고 해도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이때 영리 목적이 인정된다면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지며 최대 7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텔레그램 지인 능력방 운영자의 경우라면 처음부터 금전적 대가를 받고 관련 딥페이크 영상이나 사진을 제작해 주었을 것이므로 나쁘다고 판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인 능력을 의뢰하기만 하더라도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수 있는 마당에 단체방을 운영하면서 이를 직접 제작해주고 금전을 제공받았다면 몇 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확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택 압수수색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에서는 수사기관에서 사안을 인지하거나 피해자의 고소를 통해 수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경찰은 우선 고소인이나 신고자부터 경찰서 조사에 출석시켜 피해자 진술을 청취하게 되고, 이후 피의자에게 유선 연락을 하여 조사가 필요하니 경찰에 출석을 하라고 통지부터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텔레그램 딥페이크 지능방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라면 경찰에서 피의자에게 조사에 출석하라고 통지하기 이전에 압수수색부터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조사에 출석하라는 통지부터 먼저 받게 된다면 피의자 중 상당수는 본인의 휴대폰이나 하드에 있는 관련 자료들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는 사전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여 예고 없이 대상자의 주거지에 들이닥치는 식으로 증거 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PC 및 전자기기들을 압수하여 포렌식 수사까지 함께 이루어지므로 이런 경우라면 드러날 수 있는 여죄에 관한 방어도 필요하겠습니다. 이때 여죄 관련 증거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피의 사실과 연관관계가 있는 증거로 한정되므로 당사자 입장에서 스스로 이러한 점을 면밀히 파악해서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집행유예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사례에
사례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처를 막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딥페이크 편집 정도와 제작한 지익 응용물의 개수, 영리성 여부 등에 따라 정상 참작 요소로 작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용서를 받았다는 점이 가장 큰 선처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특정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심리센터 교육 이수 등을 통해 재범의 우려를 불식시킨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관련 사안에서 법무법인 은우의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를 받았던 의뢰인의 사안을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일반인들의 사진에서 얼굴만 떼어서 여성의 나체 사진과 합성한 소위 지인 능력 사진 제작을 의뢰한 후 본인 역시 해당 기술을 습득해서 다수의 허위 영상물을 직접 제작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상황에 있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과거 유사 사례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동정정가의 존재는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은우 변호인단은 우선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 특정된 피해자들의 국선 변호인과 직접 교신을 하였고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안에 관해 강구하면서 필요 서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비록 의뢰인이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한 것은 맞지만 해당 행위로 금전적 이득을 얻은 것은 아니며 정교하게 제작하지 못해서 사실상 누가 보더라도 허위 영상물임을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점 등을 피력하면서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처럼 사건 초기부터 면밀히 대응해서 피해자와의 합의까지 성사시킨 결과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내면서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같은 딥페이크 진흥광 운영자나 참여자라고 하더라도 사건을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운영자, 참여자로 적발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유리한 양형 자료들을 풍부하게 준비해서 최대한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은우는 딥페이크 및 디지털 성범죄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딥페이크 텔레그램 진흥광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조속히 법무법인 은우에 상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